예,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너무 지나치게 규제가 너무 심했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완화시키는 정책을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정도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2022년 5월 9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해가지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제 바꾸겠답니다. 따라서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이 대통령 책임하에 바로 이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크게 3가지 정도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겠다. 두 번째, 다주택자 보유, 거주 기간을 기산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 세 번째, 일시적 1세대 2주택 조건을 완화하겠다. 이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예,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이거는요, 요겁니다. 만약에 1세대 2주택자냐 또는 3주택자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A, B 주택이 2채 있지 않습니까? 1세대 2주택자가 집을 하나 파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은 반드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면은 기본 세율에다가 20%를 더 얹어서 세금을 내라. 그리고 오래 보유하면은 이제 혜택을 주는 장특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2가지가 이제 규제가 들어왔죠.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인 이 사람이 주택을 팔았다. 물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기본 세율에다가 30%를 더 얹어야 됩니다. 아주 높은 세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특공제도 배제가 되는 이런 불이익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눌러보시죠. 자,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말이죠. 좋다. 그러면은 이 2가지를 갖다가 일단은 배제시키겠다. 그죠? 적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일단은 만약에 집이 2채 있는 사람이 한 채를 팔았으면은 이제 20%를 더 얹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기본 세율로 가겠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보유기간이 즉 양도하는 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년 이상 보유를 한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무조건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2년에서 3년 사이에 A라는 주택을 보유하고 팔았다면은 이 사람은 기본 세율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은 요거 적용 안 하겠다 했으니까 기본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요.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표 1과 표 2 2가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요. 표 1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 6%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15년 이상 보유하면은 최대 30%까지 적용을 받는 거죠.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해야 6%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에서 2년 사이에 보유하고 파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은 기본 세율 적용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라고 되어 있죠. 유예. 따라서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2022년 5월 10일, 2023년 5월 9일 자 눌러주시죠. 한 번 더요. 그렇습니다. 5월 10일부터 만 1년 동안의 주택을 양도를 하면은 기본세율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해주겠다. 즉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을 해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과가 폐지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아주 좋겠지만은 그러나 1년 동안만 적용을 해주겠답니다. 이 두 가지를 따라서 이 1년 동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은 그죠? 이 제도를 갖다가 이제 중과를 폐지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줬는데도 아무런 별 반응이 없더라 시장이. 그러면은 이제 취득세 그리고 종부세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걸 또 뜯어 고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새 정부는 1년 동안 이걸 갖다가 이제 혜택을 주면서 사태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완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주택자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기산하는 문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었죠. 자, 그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를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이 집을 갖다가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팔면은요, 집이 한 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 채 샀습니다. 1주택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요 규정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이 2019년도 2월 12일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등장함으로써 우리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너 왜 나왔니? 너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이게 세무사, 회계사, 국세청 공무원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우리 전 국민들이 이 조항이 나오는 바람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4조 5항입니다. 자, 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요. 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소득세법 95조 4항에 따른다. 자, 그럼 소득세법 95조 4항은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겠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길에 가고 있는 초등학생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이 집을 이때 사고 이때 팔았는데 몇 년 가진 거냐? 하면은 그 초등학생은 아주 쉽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답을 하겠죠.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가 아파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즉 다주택자 이 말이죠.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즉 집 한 채만 남겨놓고 전부 다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즉 마지막 주택이 된 그 시점부터 그 마지막 주택을 팔 때는 보유기간을 기산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아까 그 154조 5항은 다만 단서 조항은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A와 B 2주택자입니다. 즉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B를 처분을 합니다. 그럼 이제 A주택 마지막 주택이 남았죠. 그러면은
이 마지막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는 마지막 주택이 된 때로부터, 즉 B주택을 처분한 이 시점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기산을 하라. 이게 바로 154조 5항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요. 자, 다음 페이지요. 실질의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10년 전에 그 A주택을 샀다면은 실제 보유기간은 10년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주택이 된 때로부터 새로 카운팅을 하니까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죠? 두 번째, 그러면은 마지막 주택, 아까 B주택을 처분하고 원래는 그 다음날 팔아도 2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은 당연히 비과세인데 2년을 새로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매물이 적게 나오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 임차인이 있다면은 임차인을 추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그 집에서 순순히 나가면 괜찮은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은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규제를 완화시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다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택이 되었죠. 자, 그럼 이 마지막 주택의 보유 거주 기간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요. 자, 눌러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원래 A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으로 간다는 거죠.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렇습니다. A주택의 마지막 주택의 원래 보유기간, 거주기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눌러보십시오. 그러니까 납세자한테는 유리한 조항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한 번 더요. 자,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군. 그렇죠. 이제야 상식이 통하는 제대로 된 그런 법이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완화 방안입니다. 예,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 2년 이상 보유하면 되죠.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는 주택을 사면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로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주택을 사야겠죠? 사고 나서 여기에 전부 다 이제 전입을 하겠죠? 그러면 필요 없는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요, 종일 신삼이라고 우리가 암기를 하자 그랬죠?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 종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신3, 그러면은 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약 충족했다면은 요거는 비과세를 해줄게. 이게 바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죠. 자, 그래서 원래는 종1 신3으로 우리가 계속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3년 안에만 팔면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해 왔죠. 그런데 첫 번째 법이 바뀌었죠.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요. 종1은 그대로인데 신2로 바뀌었습니다. 1년이 줄었죠. 그래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이제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규제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골치 아픈 규제였습니다. 2019년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다면 이제 종1은 그대로입니다. 신1로 바뀌었습니다.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의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할 것.
이런 규정이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걸 저는 종일, 신일, 전일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팔아라, 그리고 1년 안에 전입을 하라.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복잡한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이 모든 조항은요, 두 개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두 개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이때 사느냐, 이때 사느냐, 이때 사느냐에 따라서 종일 신삼, 종일 신이, 종일 신일, 전일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것만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신일 눌러주시죠. 신일을 없애겠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파는 거, 이거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거 폐지. 그 다음에 또 누르시죠. 1년 내 전입, 이것도 너무 가혹하다. 왜? 여기에 임차인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폐지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바뀌는가 하면요. 자, 별거 아닙니다. 자, 한번 눌러주시죠. 그렇죠. 신이로 바뀝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자, 문제는요, 종전주택을 언제부터 언제 처분하느냐면요,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할 것, 처분할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종일 신이가 되는데요, 요거는 그런데 이거죠.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면은 신이를 적용한다 했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2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2020년 5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만 2년 계산하면, 그죠? 신이니까 만 2년 계산하면은 바로 5월 10일이 나옵니다. 2022년. 따라서 2020년 5월 11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이를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2019년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 주택 취득하면은 종일, 신일, 전일은요. 자, 이제 없어지겠죠. 예, 눌러주시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자, 이때 이후로 취득하면 이제 신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년 안에만 팔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완화를 시켰는데요. 그런데 이 뒤쪽을 보시죠. 역시 버티면 이긴다. 역시 버티면 이긴다. 정부에서 아무리 이 집값을 잡는다고 심한 규제를 하더라도 그건 뭐 정권이 바뀌면 또 뭐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몇 년 하다가 또 원상복귀 되겠지. 이렇게 기대 심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이제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무슨 발표를 해도 아유 그거 뭐 맨날 그 뭐 몇 년 지나니까 다 없어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불신감이 커졌다는 거고 그리고요 이렇게 몇 년 하고 원상복귀할 것 같으면은 왜 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바꿨는가?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전 국민이 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전부 다 말이죠. 손으로 표를 그려가지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집을 언제 샀지?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은 언제 샀지? 그러면 요게 몇 년 안에 팔아야 되지? 그러면 요 하루 넘기면은 이제 비과세 안 되는구나.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그려가면서 우리가 머리를 싸잡아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은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러면은 누구를 위하여 이 법은 존재하는가? 예.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